안녕하십니까. 2020 충북문화재단 온라인 체인지업 삼수다 L의 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동시와 동화 작가 두 분을 모시고 문학 얘기를 중심으로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동시 쓰시는 전병호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병호입니다. 끝이에요? 길게 해야 돼? 아닙니다. 저기 동시로다가 등단한 지 한 40년 돼갑니다. 시도 쓰다가 이제 동시를 전념해서 쓰게 됐는데요. 꽤 됐네요. 꽤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동화 쓰시는 오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화 쓰고 있는 오미경입니다. 여기 전병호 선생님께서 40년 썼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98년에 등단해서 2002년에 첫 책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책을 쓰고 있는데 2002년에 첫 책이 나왔을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네. 엄마 책을 주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더니 네. 앞에를 딱 넘겨요. 그러더니 그 작가 양력에 보더니 네. 유심히 보더니 네. 엄마는 여기 언제 등이 나와요? 그래서 등?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품이 여럿인 작가들은 작품이 뭐 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등을 달아야 되겠구나. 처음에 첫 책이 나왔을 때는 그냥 책이 나온 걸로만 기뻤는데 나는 언제 등을 달까? 그래서 지금 시 같은 20년, 애하고. 예, 와. 20년이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쓰다 보니까 등을 몇 개 달았네요. 등등등 되죠. 등등등. 네, 네. 전병호 선생님 40년. 와. 이거 뭐 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횟수만 많았지 별로. 이 동화 쓰시는 분들에 비하면 동시는 참 권수가 우선 적어요. 근데 편수가 많잖아요. 네. 편수는 많죠. 그렇네요. 편수는 많은데 동시집을 10권 냈고요. 그다음에 시집 한 권, 그림책도 몇 권, 그렇게 책을 몇 권 냈어요. 등등등인데요, 진짜. 예. 와. 그리고 편저까지 쳐서 보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한 50권 나오더라고요. 와. 시로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좀 많이 한 편이라고. 예. 저기는 비평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것도 비평집은 동시 비평 전문적으로 했는데 예. 언젠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0편 넘더라고요. 그거 안 묶으셨어요? 안 묶었어요. 아직. 한번 묶으셔야겠네요. 묶긴 묶어야 될 텐데요. 나중에 전집으로 묶어야 되나? 쓸만한 글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큰일이다. 40년, 20년 이렇게 오시면서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화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살아오신 건데 시인으로서의 또는 동화 작가로서의 삶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40여 년, 20여 년의 삶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을까요? 처음에 저기 이제 등단했을 때는 예. 야 이제 나도 뭐 이렇게 시인이란 이름을 둔나 하고 좀 들떠 있는 네. 그런 기분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20년, 30년 지나니까 좀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써온 게 이제 동시니까 세 번째 동시집을 낼 때 머릿말에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동시를 쓰는 거는 이 동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마음을 닦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동시 쓰는 게 마음 닦는 거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어떤 일을 겪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동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시도 뭐 써서 시집도 내기도 했는데 동시 쓴 거 참 잘했다.
나이 먹으면서 참 동시 써서 행복했다. 좋은 일도 많았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은가요? 아니 근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요새 뭐 만난 사람마다 전부 그래요. 나이 먹어서 웃고 싶으면 동시 쓰라고. 동시 쓰면 행복해진다. 동화도 물론 그렇겠죠. 오미연 선생님은 어떠세요? 동화 써서 잘했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세요? 네, 저는 34살에 동화 작가가 됐는데 그야말로 좀 얼결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 가끔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나이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 저는 항상 제 대답은 똑같아요. 34살이라고. 왜냐면 제가 동화를 쓴 그 뒤로부터 약간 나이를 안 먹는 느낌? 약간 좀 철이 제가 안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좀 좌절하고 그러고 있을 때 동화를 만나게 돼서 동화는 저한테는 제 정말 삶의 구세주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선생님 안 가길 잘한 거네요? 아, 그럼요. 몇 년 전에 사실은 기회가 선생님 있어. 되시려고 해서 무슨 지리 선생님? 아니요, 뭐예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 되려고 선생님? 했는데 관은 지리 교육과를 갔어요. 시험을 좀 못 봐서 제 실력대로 본 거겠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얘기 같은데. 가시길 잘하셨어요. 몇 년 전에 기회가 사실 있었어요.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그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쪽 동아를 택했고 지금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선생님 이 물개할망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림책이 몇 권 있죠. 그림책이 전질로 나온 거는 꽤 작업을 했어요. 이 물개할망이 나오기 전에 네. 뭐 한 20권 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질로 나오는 거는 좀 뭐라고 할까 성취감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써서 보내면 출판사에서 알아서 화가를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책으로 다 만들어지면 제가 보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뭐 장면 같은 것들이 끼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성취감을 못 줬는데 이거는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된 거라서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예뻐요. 네. 그죠? 아주 저 강렬하네요. 처음 봐도. 근데 제목이 물개할망이네요. 어떤? 예. 해녀 이야기예요. 그 해녀들이 검정색 그 잠수복을 입고 예, 물에 예. 들어가잖아요. 그 이미지랑 뭔가 이제 그 물개의 이미지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물개 할망이라고 했고 그 앞에 보면 이제 프롤로그에 그 설화가 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설화가 아니고 그 북유럽 해안 지역에 전래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개의 요정 셀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물개가 옷을 벗으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바닷가에 사는 외로운 어부가 그 물개 가죽을 감추고 같이 사는 거죠.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 선녀와 남편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해녀의 그 이미지랑 그 물개 가죽의 어떤 이미지 그거랑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서 앞에 프롤로그에 네. 썼어요. 좀 이따 네. 하고 제가 전병헌 선생님 동시집을 좀 몇 권 가져왔는데 전병헌 선생님 조금 특별한 게 동시조집이 있어요. 그죠? 동시조집. 동시조. 자전거 타는 아이 동시조집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 동시집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동시조집, 서사 동시집 이렇게 꾸민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동시에서도 이 형식에 따라서 뭐 자유시, 뭐 서사시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갖고 형식적인 실험을
한번 전부 해보자 그래서 그 저기 보통 자유동 시집도 있고 산문동 시집도 있고 이 서사동 시집도 있고 동시조도 있고 이 동시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우리 가락을 가진 동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포함되고 얼마 전에 펴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행서부터 사행까지 아주 짧은 네, 그런 저기 시만 모아서 또 낸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냥 이제 동시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화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잘 읽을 수 있을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 형식은 뭐가 있을까,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이유를 달고 여러 가지 형식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 어떤 결론을 내게 되겠죠. 만족스러우세요? 그뭐 많이 못 써서 그렇지 뭐 열심히 써서 만족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동시조집 명량대첩 요거 읽고 굉장히 다른 일반 동시와는 짧은 동시와는 다른 좀 긴장감 이런 것들을 그 서사성이 주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긴장감이 굉장히 몰입이 되어서 좀 감동스러웠었는데요. 선생님 동시를 보면 다른 일반 동시들과 좀 다르게 선생님이 좀 특별히 많이 보이는 게 휴전선 관련 또는 백두산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특별히 그렇게 거의 모든 동시집에 휴전선 근처 백두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저쪽 만주 이쪽에 만주, 연변. 중국 연변 이쪽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나와요.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거기다 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도 이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요. 이제 그 동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젊을 때 이 감성이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면 이제 시 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나이를 이렇게 조금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이 먹는다고 이제 뭐 동시를 못 쓰는 게 아니고 한참 고민해서 얻은 결론이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그 결론을 얻은 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휴전선 얘기는 제가 그 전에 휴전선 밑에 가서 한 7년간 살았거든요. 이제 선생님 하면서 교실 창문 열면은 강 건너 임진강 건너 북한 땅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긴장감을 좀 느끼고 또 북녘 땅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거기 이제 그 창문 열고 내다보면 임진강 건너가 북한 땅이니까 뭐 북한 그 마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름에 보면 뻘개야 거기가. 우리나라 사는 퍼런데 초록색인데 그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제 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나뉘어야 됐는가, 뭐 그런 생각부터 통일이라는 게 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아주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 전에는 뭐 북한에서 쏜 기관 총알이 뭐 마당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나름대로 동시를 좀 더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찾은 것들이 어떤 현실 또는 우리 민족의 현실 이런 것들이었다고 본다면, 우미경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다른 동화들, 장편 동화들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꿈꾸는 꼬마돼지 요리나 그다음에 특히 이 물개알망 같은 경우는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설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어떤 옛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옛 이야기가 사실은 그 동화랑 맥이 많이 닿아 있는 게 그 옛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시간도 뛰어넘고 그리고 공간도 뛰어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간결하고 그 전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명료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화랑 많이 맥이 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간결하고 명료한 반면 또 그것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상징 그런 거는 또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전에 그 엮는 작업도 한번 해봤는데 제 글의 옛 이야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도 좀 녹여낼 생각이고 물개할망에서도 이미 그랬고 그리고 이 물개할망을 이제 쓰면서 제가 해녀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청소년 소설도 썼는데 거기에도 이제 신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의도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그리고 어떤 옛 이야기 민담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상징을 이제 좀 곱씹어 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가 사실은 요즘 현대의 그 이데올로기랑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쓰는 옛 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그 옛 이야기 그 설화가 제 작품을 쓰는데 앞으로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주 틀린 이 시선은 아니었는데. 네. 선생님 오랫동안 쓰셨고 또 많이 쓰셨고 그리고 두 분 다 상도 많이 받으셨고 여기저기 하셨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아주 나한테는 조금 뭐 특별한 독자가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독자와의 만남에서 있던 에피소드? 특별한 독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책 좀 줘보실래요? 이게 이제 들꽃 초등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파주 그 휴전선 밑에 있는 학교에 이제 7년을 있었는데 한 학교에 5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2년 있다가 왔는데 그 산속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가 보니까 이제 학생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폐교 위기에도 막 놓이게 되고 그런 학교였는데 남아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게 가족 해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이혼 또 부모와 사별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네 집에 또 고모네 집에 이렇게 이제 맡겨진 아이들 또 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오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그 막장이라는 게 그 탄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 살아가는데도 지금 현재 이 공간에도 있더라고요. 거기 모인 애들이니까 얘들은 무슨 뭐 성적이 어떻고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 살아가는 게 그런 문제였는데 그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데 네. 그 사회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할 일 소원 3가지씩 얘기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발표를 하죠. 어떤 애는 뭐 소박한 애는 뭐 슈퍼 사장님 된다 이런 애도 있고 좋은데? 자전거 부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물론 판사 검사도 있어요. 근데 한 애가 빽떡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쵸. 동시 작가가 된다고 했나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저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저는 하더니 네. 아빠 엄마와 함께 하고 어. 이 목에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어. 두 번째 소원도 아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더니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이제. 아유. 아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또 일어나더니 이렇게 나도 엄마 없는데 하고 어. 아. 아 그러는 거니까 또 다른 애도 또 훌쩍거리고 그 뭐 그런 자리에서 뭐 공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의로의 말도 해줄 수 없었고 나라는 존재가 시를 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아이들한테 무슨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것인가 아, 그런 생각이 퍼뜩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나는데 그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선생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뭘 해줄까?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끙끙거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쓰려고 그러다 이제 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줄거리라도 쓰자 하고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됐어요. 앞부분에 있는 네네. 게. 예. 그래서 아 이게 시구나 하고 저도 다시 알고 이 시집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시집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이 꼽는다면 네. 이 시집이 이렇게 네. 그래 이제 뭔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어진 환경이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지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 좀 많이 담고 아이들한테 위안이 되고자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에이 너무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어느 지역의 학교에 강연을 갔어요. 그런데 맨 앞에서 굉장히 제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듣던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들려야 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네.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이렇게 따라오더니 마지막에 그 현관까지 배웅을 나와서 오.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래 하고서 이제 그 연락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전화를 주기도 하고 뭐 문자를 가끔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지역에 사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전화를 하더니 저 선생님이 있는 그 청주로 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네, 좀 네. 밤 늦게 연락이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싶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아마 이제 이혼을 했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지내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환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위로를 뭔가 받았던 것 같고 그 책을 쓴 작가를 만났는데 여자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뭔가 이제 엄마 뭐 연배랑 비슷해서 어떤 모성 같은 걸 느꼈던 건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친구가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전화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친구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이 친구가 또 연락을 그때 끊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때 뭔가 좀 잘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지 못한 그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그랬던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한 번은 또 학교를 갔는데 이제 사인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아주 크고 그런 여학생이 사인을
갔더니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고 책의 어떤 재미를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쓰신 그때는 이제 사춘기 가족을 사춘기 가지고 가족. 만났는데 사춘기 가족을 읽었는데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와. 내가 왜 지금까지 책을 안 읽었는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야. 앞으로는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저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진짜 최고의 동화를 독자인데? 동화를 쓰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최고의 독자들을 정말 만나셨네요. 그러시네요. 와, 정말 이런 그런 독자들이 있으면 뭉클하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그 특별한 아니면 별다른 좀 취미가 있으세요? 글 쓰시는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취미 글 쓰는 거 말고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있지 하고서 떠올리다 보니까 네. 하나 있네요. 마당이라는 거. 아 마당일이요? 예. 마당 일이? 예. 마당 쓰기? 마당에서 풀 뽑기. 아. 요전에 정말 낙엽도 쓸었어요. 갈퀴질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일 하시네. 아니 근데 정말 막 너무 갈퀴질까지. 네, 야. 왜냐면 가을이라 마당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나무를 산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갈퀴로 그 가랑잎도 긁어보고 솔잎도 긁어보고 했는데 그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그 마당에 떨어진 그 낙엽을 갈퀴로 긁는데 그 맛이 있더라고요. 시 쓰는 느낌이었어요. 마당 있는 집인데요. 너무 낯설다. 그래서 그 잔디밭에 뭐 풀 뽑고 하단에 꽃 이리 심었다 저리 심었다 돌을 이쪽으로 옮겼다 그냥 그러고 놀고 있어요. 이런 이른바 전원 생활. 시골 전원 생활입니다. 시골 생활. 예, 예. 선생님께서 저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한 번 타는데 지난주네요. 지난주 바빠서 못했고 청주 시내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문의로에서 대청댐으로 해서 아, 신탄진, 저 부강, 저기라고 합강, 조치원 이렇게 했는데 94.5km인가 어디 여기 있는데 하루에요? 예, 하루에 아침에 하루에 거의 100km 타신 거네요. 그랬죠. 평소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타는데 예. 50km 내지 60km 달리고 조치원 갔다 오면 한 50km 조금 안 되죠. 와,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나 봐봐요 엄청 약해지. 아, 근데 이 자전거를 오래 타니까 늘더라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퇴직하고 탔으니까 한 3년 됐죠. 그전에는 그러면 뭐 그전에는 뭐 왔다 직장 갔다 나가고 바빠서 하니까. 그거 탈 시간도 없었는데 퇴직이 오히려 선생님께는 더 좋은 경우라고 좋은 해야 되나? 좋은 거지. 자전거 이렇게 타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 이게 한마디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자유. 어디 이렇게 이동하는데 네.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만 이렇게 청주 시내 한 바퀴 빙 돌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좋더라고. 선생님 많이 돌아다니세요? 마당에서만?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죠. 예.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봐야 되겠네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코로나와 같이 가는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
아, 정말 책도 못 읽고 책이 안 들어왔어요. 책도 못 읽고 글을 쓰는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게 뭐라고 할까 좀 그 견고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가 확 무너진 느낌? 그거를 제가 어떤 한 장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아주 포장이 잘 된 도로였어요. 중국이었는데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포장이 말끔하게 잘 된 그런 도로였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확 꺼지는 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그냥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이 지금 어떤 코로나의 그 충격이랑 굉장히 좀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뭔가 그렇게 견고한 땅이 이젠 우리가 견고하다고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생각해 왔던 거 그런 게 앞으로도 이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감 같은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 개인적인 걸 떠나서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가정이 정말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정 그 어떤 존립이 좀 위험해지는 그런 거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을 쓸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반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그냥 이 적응이라고 하면 좀 네, 이상하지만 일단 이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이구나. 네. 인정. 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네요. 아, 처음에는 이제 그 뭐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뭐 밀린 거 써야지 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지. 그거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시간이 많아서 뭐 많이 할 줄 알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페스트를 한번 읽어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한지 아, 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아니 그 패스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읽어보니까 지금이랑 똑같으네. 또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백신도 뭐 나온다고 하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옛날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는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아주 독한 뭐 독감이나 무슨 뭐 그런 한 종류 호흡기병 종류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하고 같이 아마 같이 그냥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생각해볼 점이 많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뭐 엄청 과학이 발달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가 그냥 다 팬데믹에 빠져서 발이 묶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번이 아닐 거다. 또 일어날 거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겠죠. 바이러스. 그 원인이 뭘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연 또 동물과 공존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 위주로 살다 보니까 뭐 서식지 파괴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박쥐인지 천상갑인지 중간 숙주가 그렇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 공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어떤 작품을 쓴다면은 그런 것도 좀 녹여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 동시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는 공존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아름다운 삶 또는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또 문학의 하나의 방향성일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될 때 뭔가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스폰지 같잖아요. 어떤 이제 환경이나 어른들이 어떤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스폰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요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학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바깥놀이를 아마 하는데 술래잡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술래가 보통 이제 그 잡는 거잖아요. 네. 이 접촉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이인데 이제 지금 시국이니 많지 그냥 그 술래가 가까이 그냥 가면은 예 처리해 주는 단번에 걸로 치고. 네 그렇게 아마 이제 룰을 어. 정했던 모양인데 막 아이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킨십을 하고 접촉을 하고 눈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서로 정서를 교감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접촉이 나에게 바이러스로 이렇게 인식되는 이런 것들이 좀 길어져서 뭔가 그런 것이 문화로 이제 좀 고착화되고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굉장히 이제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특히 이제 누구였었냐면 대학교 그 대학생 신입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때와 달라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가진 고생을 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강의도 못하고 캠퍼스에서 자유로운 어떤 삶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동화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생 신입생의 그 아픔은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의 그 어떤 그 아픔에 비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전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초등학교 입학생은 얼마나 걔네들은 또 힘들까. 그때 한참 이제 사회성을 배우고 그럴 시기인데 아 너무 힘들고 그렇겠구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렇죠.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결핍이 많은 세대로 네. 기록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한 분 말씀하시는데 그저 앨범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입학식도 없지, 소풍도 없지, 운동회도 없지, 그러네. 행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참 실감이 가더라고요. 없잖아요, 걔들은. 그러네. 집안에서 화상강의하고 사진 찍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결핍 부분이 상당히 더 늘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오랫동안 그래도 문학 마당판에서 살아오셨는데 요즘 동시계 또는 동화판, 동시판에 대한 간단한 뭐 소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시요? 예. 동시가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와서 그때 일반 시 쓰던 시인들이 동시단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한국 아동문학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1930년대 중반에 그때도 이제 시 쓰던 분들이 이렇게 동시단으로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목월. 그러고 청록파 그 삼인도 그 다 동시 썼어요. 박두진 선생 동시 쓰고, 그다음에 조지훈 선생 동시도 있고, 그리고 쭉 지나서 이제 기존에 동시 쓰던 분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1960년대 들어와서 또 동시가 이제 그 쇠퇴하고 뭐 동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요 장르가 이제 굉장히 쇠퇴화되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60년대 초에 또 이제 시 쓰던 분들이 또 동시단에 또 들어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동시도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를 어떤 시적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해서 나온 게 이제 어떤 얻은 것은 시요 잃은 것은 동시입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그때 이제 어떤 난해시 문제도 나온 거예요. 이제 동시로서의 어떤 시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난해시도 나오니까 이게 동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시운 시 이호덕 선생이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큰 흐름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 또 시인들 또 들어왔죠. 저는 그것을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이라고 해요. 동시가 어떻게 보면 뭐 그 변증법적인 이런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하나의 과정인데 일반 동시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해소된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동시가 이제 아동문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슨 열등감처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본격 문학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시인들이 동시단에 들어오면서 동시도 엄연히 저기 뭡니까 본격 문학이다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동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도 좀 그분들 입을 통해서 퍼져가니까 동시인들이 그 전에 맨날 떠들어도 그건 당신들이 하는 얘기지 하고 별로 관심도 안 두고 있다가 이제 이제 많이 그 동시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기존에 써오던 동시인들의 동시와 또 시단에서 들어온 그 들어와서 쓰는 분들의 동시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판가름은 이제 독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서로 양쪽에 서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기존에 써오던 사람들의 동시는 이게 무슨 뭐 낡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좀 시선도 있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쓰는지, 네. 왜 그렇게 쓰는지 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 쓰던 분들 들어와 갖고 맨날 무슨 처음이래 뭐가 무슨 처음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한국 동시 문학사 살펴보면은 옛날에 다 시도하고 추구했던 거예요. 네. 그거 다시 꺼내서 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학사를 모르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좀 눈살이 좀 찌푸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화 쪽은 어때요? 동화 쪽은 요즘 이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SF 그런 쪽으로 이제 접하는 그 작가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이제 출간물이 많이 나오고 어떤 호러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작가들도 세대가 젊은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또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아이들이 좀 읽기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일단 좀 출판사에서 안 내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팔리는 걸 출판사에서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제 아이들이 쉽게 좀 재밌게 읽는 거 그런 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경우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어떤 꾸준히 어떤 색다른 시도 모색 같은 것 해서 어떤 이제 특별한 또 질 높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동시에 또 이제 굉장히 가볍고 약간 상업적으로 좀 뭔가 이제 먹히는 그런 책들이 같이 이렇게 양립해서 웹툰이 나오는. 돼야 되니까. 아무튼 뭐 늘 그렇듯이 변화해 가면서 겪게 되는 뭐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잘 또 이렇게 돌아가게 네. 되겠죠. 네. 앞으로의 어떤 뭐
최근 가까운 미래 계획이 예정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책이 곧 이제 출간될 책이 있어요. 곧 이제 나오게 몇 될. 권이야, 몇 권? 네. 한 거 올해 초에 물개 할망이 나왔는데 또 네. 올해 끝에 네. 제가 쓴 책 중에 꿈꾸는 꼬마 돼지 요리라는 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 굉장히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꾸준히 좀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고 그 캐릭터를 굉장히 특별히 애정을 좀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독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2탄으로 1탄은 꿈꾸는 꼬마 돼지 요리인데 예. 2탄이 사랑에 빠진 꼬마 돼지 요리예요. 아, 아주 요리 더 사랑스러워졌는데 그 책이 곧 나올 거예요. 네. 곧이라면 네, 12월에 올-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율과 함께. 예, 좋겠네요. 선생님도 예. 계획 있으시죠? 그 이제 아까 얘기에 좀 이어서 하는데요. 네네. 제가 왜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향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나 나름대로 어떤 목소리 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성이죠. 요새 동시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뭐 생활 동시 그리고 또 구성을 보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남자들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엄연히 반반씩일 텐데 요새 등단하는 분들 보면 10분 중에 여자분이 한 9이나 8되고 남자가 하나나 둘이에요. 그래도 도시는 많은 편이에요. 동안보다는. 그렇더라고요. 네. 어디 저 프로필 보니까 다 여자들만 있던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분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은 그래도 여자 남자 이렇게 한 반반씩 나눠 사는 세상인데 너무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도 그 여성적인 그런 감수성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모성, 엄마가 같이 이렇게 따뜻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성적인 면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양성 측면에서 남자 목소리 좀 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동학난에 대해서 그 서사시로 한번 두 썼어요. 번째 서사시. 예. 근데 그건 좀 짧게 좀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잘 아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좀 읽히도록 관심 갖고 읽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면 5학년 2학기 사회책인가 거기 보면 동학혁명에 대해서 네. 나와요. 네네. 분명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인식이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동시로 쓰냐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배우고 있는 거를 왜 못 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냥 사건 나열해. 그렇죠. 왜 그 많은 농민들이 그 자기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죽어야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거를 어린이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좀 썼고 요즘 또 저도 이제 올해 어지간히 많이 썼는데 이렇게 뭐 저기 흥수아이 흥수아이 우리 네, 그것도 이제 시도 썼는데 한 10대 표 썼어요. 근데 한 권은 못 내겠더라고요. 입심이 짧아서 그런지 뭐 정북동 토성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써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뭐 책 읽어보면은 맨날 저기 뭐 경주만 나오고 또 무슨 뭐 평양만 나오고 개성만 나오는데 내가 사는 이 고장 청주에 대한 어떤 유물이나 유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 좀 길러주기 위해서 썼는데 독자가 읽을라나 모르겠네요. 내년쯤이면 뭐 그러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겠네요. 지금도 묶을 수 있어. 그럼 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새로 쓴 서사 시집 제목이 뭡니까? 그 동학에 대해서. 녹두꽃이 노래요. 녹두꽃이 노래. 네. 서사 시집 녹두꽃의 노래를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니 그건 아직 안 나와요. 율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020 온라인 체인지업 삼수다 L 문학편 전병호 선생님과 오미경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수다 떨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